네, 안녕하세요. 편곡법원의 김윤호입니다. 네,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2교시 오리엔테이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교시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 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제가 작업했던 음악도 넣고, 네, 그랬었는데, 요번에 지금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 뭐, 하버드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오는 영상인데, 제가 이제 그 미국 보스턴에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이제 뭐 음악 공부를 하고 뭐 이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친구랑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근데 야 우리도 막 그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오케스 그 오케스트라 플래시몹을 한번 해보자. 근데 보스턴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광장이 있어요. 하버드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아리랑을 이제 한번 플래시몹으로 연주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음대 학생이었고 한창 이제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편곡적인 악기 편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창 할 때였고, 나름 저도 이제 욕심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죠. 그때 당시가 이제 뭐 아리랑이랑 이렇게 뭐 애국가랑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곡들을 제가 이제 편곡을 해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악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편곡을 했었어요. 뭐 스트링이라든가 우드윈드, 뭐 목관 악기, 금관을 넣었었나? 네, 목관까지만 들어간 것 같아요. 스트링이랑 목관 들어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리듬 악기로 이제 장구를 썼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퓨전 음악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구로 리듬을 깔고 해서 이제 근처에 이제 저희 학교랑 그 옆 학교들의 이제 음대생들이랑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섭외를 다 했어요. 한국인들 아니면은 한국의 그런 이제 서포팅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외국인들, 예, 뭐 이런 행사에, 이런 의의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뭐 자기 자식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이제 어머니들, 근데 그 이제 어린 학생이 이제 악기 연주에 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한국 그 식당들이 있거든요. 네, 한인이 하는 식당들, 뭐 거기 설렁탕 집도 있었고, 뭐 중국집, 중국 음식 만드는 데도 있었고, 한국 스타일의 그런 술집, 뭐 노래방, 당구장 이런 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가게 사장님들께 저희 그 이런 거 작업을 하는데 좀 돈이 들어간다,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거기다 영상에다가 그 가게의 로고를 넣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한 거죠. 정말 이제 사업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홍케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도움을 많이 주셨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이게 이제 뭐 참여한 이제 학생들, 연주자들한테는 저희가, 이분들은 다 진짜 자의적으로 참여해서 한 거예요. 저희 페이가 없었거든요. 네. 거기는 사실 근데 미국은 이런 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학생들 사이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막 페이를 받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음대 학생들 내에서의 프로젝트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하여튼 열정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녹음 스튜디오 사용,
뭐 대충 저도 사실 믹싱이랑 그 당시엔 제가 잘 뭐 잘할 때도 아니었지만 믹싱 마스터링 같은 것도 제가 했었고 녹음하고 이제 그 이 참여하는 사람들 약간 밥값 정도는 우리가 그 스폰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한 건데 나름 뭐 재밌어요. 네, 악기 움직이는 모습, 그 안에서 악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편곡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 작편곡 학생들이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뭐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나름 좋은 추억이 있는 작업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사실 곡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커버라든가 커버 영상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공연 기획이라든가 실제로 요번에 코로나가 지금 터져서 저도 지금 이제 공연보다는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연 할 만한 그런 공연 건수들이 사실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다져 나가고 있는 뮤지션으로서 실제 공연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뭐 하면서 지금은 이제 와서 공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제 그때는 또 공연 쪽으로도 바쁘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작업한 가수들이나 이런 친구들, 뭐 연주자들 데리고서 이제 공연을 또 만들고 하는 일도 계속 할 것 같고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같은 이제 작곡하는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곡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학 동안 같이 작업해서 곡을 뭐 여러 곡을 썼어요.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다 같이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네, 같이 곡도 많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도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편곡가로서 계속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혹시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수업 내용 이외에도 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뭐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고 하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떤 얘기를 이제 할 건지,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강의 그 저기 종합정보 시스템 백성예술대학교의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써놓은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해서 어떤 거를 배울 건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들이 15주차, 16주차 정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15주차를 많이 해요. 16주차가 돼 있는 데는 보강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공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를 보강할 수 있는 주차를 보통 대학 측에서 하나씩 이렇게 한 주씩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도 밀리고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까지 됐으니 보강 주차를 넣을 수가 없어서 15주차까지로 이제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네, 2주차부터 쭉 보면 뭐 송폼, 뭐 어레인징 폼, 안티시페이션, 그다음에 뭐 악기 연구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장르 연구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편곡법 1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 송폼 뭐 노래의 구성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뭐 어떤 스타일들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 어레인징 폼은 이제 요즘 음악에서 가요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폼들 그 송폼 결국 송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티시페이션 리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악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죠. 이 친구들이 뭐 꼭 이 악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 우리가 리듬 섹션이라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 악기는 사실 처음에 편곡본 1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얘기기도 합니다. 결국은 편곡은 어
악기를 어떻게 잘 써서 이 음악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편곡인데 악기를 잘 쓰는 거, 그 악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좀 사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악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느낌들이 전부 바뀌어 버리고 음악만 가지고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뭐 노래의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고 그 이제 보컬의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고 악기적인 부분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노래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되면은 그런 영상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가사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연주곡들은. 음 근데 그 연주곡이라고 해도 그 노래가 아무것도 이제 표현하지 하려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악기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음악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게 될 고민들인데 편곡을 공부하게 되면 악기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작곡가 편곡자가 모든 악기를 다 다뤄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하면 해도 알겠지만 악기를 하나 해도 뭐 내가 10년을 한 악기를 판다고 해도 그 악기가 를 내가 뭐 진짜 고수다, 마스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악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직접 해보는 게 당연히 좋지만 한 번씩 만져보는 건 당연히 좋지만 다 할 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 뭐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어떤 식으로 연주가 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리듬 섹션뿐만이 아니라 이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2학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악기들 스트링 같은 경우는 많이 쓰겠죠. 뭐 스트링, 브라스, 우드윈드, 퍼커션 뭐 이런 악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어떤 주법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네 가지 리듬 섹션 악기예요. 음. 드럼은 이제 리듬 악기죠. 드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곡의 이제 리듬, 비트를 담당하는 친구고 베이스는 저음역대에서 어떨 때는 드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멜로디 악기를 보좌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피아노랑 기타는 뭐 여러분들 작편곡 전공이시니까 뭐 주로 피아노를 많이 다뤄봤겠죠. 뭐 기타를 치시는 뭐 친 학생도 있겠지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작업에서 말하는 패드 역할도 가능하고 리드 역할도 가능한 악기들이 피아노랑 기타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드럼 베이스 위에는 패드랑 리드인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패드가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인 거고 리드는 뭔가 멜로디적인 거예요. 뭐 리프가 될 수도 있고 멜로디적으로 뭔가 이제 빈 곳을 채워준다거나 뭐 보컬 멜로디를 보완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리드 악기들인데 그렇게 네 가지 악기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음악이 조금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요 네 개 악기를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제로 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녹음 세션이 있어요. 실제 뭐 누구 다 아는 가수일 텐데 누구나 아는 가수의 리듬 섹션 그러니까 레코딩 세션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트랙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트랙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운드가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그때 뭐 보컬들 빼고서만 해도 한 4, 50개 정도의 악기 트랙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과연 이 안에서 드럼, 베이스, 패드, 리드만 들었을 때 이 악기
이 노래가 과연 정말 뭐 데코레이션 같은 다른 것들을 다 빼고 그것만 딱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음악이 괜찮게 들릴까라는 실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누구나 알만한 가수의 누구나 알만한 노래입니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레코딩 세션을 갖고 있게 돼서 그걸로 실험을 해봤는데, 네, 됩니다. 요 네 개 악기만 있으면 기본적인 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악기에 대한 이해도만 높으면 어렵지 않게. 그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미디 작업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데코를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네 개 악기에 보완해줄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주면 되고요. 뭐 좀 리듬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드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퍼커션을 가미할 수도 있고, 드럼을 뭐 다른 스타일로 하나를 더 깔 수도 있고. 네, 베이스는 보통 많이 덧대지는 않는데 뭐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경우, 패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많이 쓸 수 있고 리드도 많이 섞어 쓸 수 있죠. 뭐 결국은 이제 그런 응용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감각을 좀 익히면 괜찮아지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이런 뼈대가 될 만한 악기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악기를 한 주차에 하나씩 제가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중간에 보면은 중간고사가 있어요. 드럼이랑 베이스를 배운 후에 중간고사를 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이 네 가지 악기를 공부하고 이제 장르 연구라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장르를 일단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좀 악기들이 좀 뭐 특별하게 개성 있게 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르들을 좀 꼽아서 써놨는데, 요 네 개 악기 배웠던 이제 네 가지 악기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음악 잘 만들게 되실 거예요. 요 네 개 악기만 갖고 사운드를 잘 뽑는다, 진짜 좋은 음악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개 악기를 어떻게 연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르가 달라지는데, 음, 그런 장르에 대한 연구를 한 번씩 하면서 네 개 악기를 활용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편곡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때 기타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전 처음에 기타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다른 이제 악기 파트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합주도 많이 하고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직접 이제 연주자로서 그 안에서 같이 합주를 하고 하면서 배워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악기는 꼭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러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작편곡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이제 프로젝트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물을 제출을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어떤 작업물을 제출을 하냐라고 하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곡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커버죠. 네, 커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음악 유튜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음악 유튜버들이 다양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음악적으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요거에 대한 예시도 하나 들어드릴게요. 커버가, 그러니까 있는 음악을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코드를 뭐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뭐 장르를 아예 다 바꿀 수도 있고, 스타일을 바꿀 수,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해서 만드는 너무 재밌게 뽑는 커버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거를 하나 드릴게요. 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인스모커라는 저
DJ들인데 다 아실 거예요. 이 워낙에 유명한 노래인데 체인스모커 노래 중에 체인스모커를 지금 뭐 그전에도 체인스모커는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체인스모커 노래 중에 진짜 이제 그 체인스모커를 되게 퓨처 베이스의 그런 대명사로 만들어준 그런 노래 중에 클로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클로저. 리릭스 비디오가 엄청 유명했었죠. 네. 1위 빌보드 1위도 오래 했고 이 클로저라는 노래인데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잠깐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아마 그 유튜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 영상을 다 만들었다가 올린 후에 이게 차단돼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뭐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네, 이미 뭐 아는 친구들은 안 보셔도 되고 모르는 이 노래 저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노래를 이제 미국의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는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재즈 음악을 많이 하는 곳인데 실제 있는 노래들을 다 재즈로 바꿔서 그러니까 커버를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상당히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뭐 들으면 알만한 곡들을 재즈로 엄청 커버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에서 만든 이제 체인스모커의 클로저 영상도 요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작권 때문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의 클로저 치면은 웬 그 이제 분홍색 이렇게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커버를 했습니다. 하여튼 스튜디오를 딱 가지고 있고 저게 아마 연주자들이랑 다 저 원테이크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마이크랑 연주자들 직접 연주하고 그냥 편곡만 쭈르륵 해가지고 연주자 딱 필요한 사람 모아놓고 연습시킨 다음에 자 갑시다 하고 딱 이제 찍는 그런 식이죠. 네, 요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스타일로 커버를 한다고 치면 음 미국의 이제 유명한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이제 팝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팝송으로서 정말 좋은 노래고 이 앨범도 이제 그 당시 빌보드의 올해 앨범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앨범이 진짜 명반이거든요. 노래가 다 좋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렇게 여자 가수고 뭐 이제 여자의 그런 마음을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들도 이게 찾아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떤 한 락밴드가 커버를 합니다. 이 락밴드는 아이 프리베일이었나? 일단 그 지금 이제 영상 그 사진이 첨부가 될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메탈 음악처럼 되게 이제 하드한 락 스타일로 이 노래를 커버를 합니다. 좀 웃긴 게 뭐냐면 노래 가사가 되게 여성스러운 가사인데 이렇게 수염난 보컬이 막 그로울링으로 그런 가사를 부르는 게 재밌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를 코드도 바꾸고 악기 뭐 연주법이나 이런 걸 다 바꿔서 새로운 스타일로 커버를 한 노래입니다. 요것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영상에 삽입은 안 할게요. 왜냐면 또 저작권 때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랑 그 아이 프리베일인가 하는 그 락밴드가 커버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링크 스페이스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스타일로 커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아예 연주되는 악기만 바꿔서도 다른 스타일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작편곡 전공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악기적인 그 라인적인 편곡들 당연히 들어가고 해야겠죠. 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 어 다프트 펑크라는 이제 듀오가 있습니다. 이제 금 헬멧과 은 헬멧을 쓰신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음악을 너무 잘해요. 이분들이 만들었던 음악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듣는 EDM 음악을 그 당시 이제 일렉트로니카라는 장르의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 음악들의 발전을 좀 일으켜 오신 네 음악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요 분들의 여러 명곡들을 이제 아카펠라 그룹인 펜타토닉스가 메들리를 해서 이제 커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펜타토닉스는 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그래서 요것도 엄청 유명한 영상입니다. 다프트 펑크는 워낙에 뭐 유명하니까 아는 친구들 다 알 텐데 다프트 펑크의 명곡들을 가지고 펜타토닉스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자기네들 목소리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느낌이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어 있는 노랜데 아카펠라 커버를 하고 싶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예요. 그래서 보컬들 데려다가 다 녹음하고 막 이런 시도도 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아카펠라 편곡도 재밌어요.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첨부해드릴 수 있는 걸로 치면 제가 커버를 했던 거라서 요거는 저작권에 안 걸렸는데 이제 시간상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은 띄워놓을게요. 네, 아이유 삐삐를 이제 아예 코드를 바꿔가지고 나라난조의 마이너 키를 나라난조의 마이너 키, 그러니까 마이너 키의 머니 코드나 이런 코드 좀 유명한 코드 진행을 써서 만들었던 아이유의 삐삐 커버가 있고요. 네, 강다니엘의 모해 이거 강다니엘 모해가 딱 나왔을 때 이거 빨리 커버하자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뭐 급하게 커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코드 진행이나 이런 느낌을 바꿔서 만들었던 커버예요. 그 삐삐나 뭐 요 강다니엘 모해나 다 그냥 이제 편하게 악기 하나 가지고 이제 연주를 많이 했고요. 음, 제가 이제 케이팝에서 우리 유명한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이제 댄스곡을 발라드처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매시업을 해가지고 여러 노래를 좀 섞어서 매시업 커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는 노래일 텐데, 네, 뭐 방탄 노래도 있고, 트와이스 노래도 있고, 뭐 엑소 노래도 있고 이렇게 막 섞어서 그냥 좋은 멜로디 이 노래들 중에서 발라드로 갖고 가도 요거는 괜찮겠다 싶을 멜로디들만 뽑아서 그냥 이제 섞어 본 거죠. 나름 네 재밌었습니다. 요것도 피아노 하나로만 해서 했던 커버고요. 네, 뭐 요런 예시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국 애들 보면 되게 음악을 전체적으로 막 바꾸고 뭐 이런 시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좀 음악을 좀 재밌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커버 이제 음악 유튜버들 커버를 하는 음악 유튜버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MR에다가 그냥 본인이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커버하는 사람들이 뜨는 경우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뜨고 음악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는 거는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음악을 하나를 그냥 커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자. 뭐 다른 화음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악기 본인들이 연주를 하고 뭐 이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해도 되지만 네, 아직은 뭐 그 정도로 하기는 힘들 테니까. 그리고 워낙에 그렇게 되면 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제 뭐 드럼, 베이스, 뭐 피아노, 기타 요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원래 있는 음악을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는 드럼하고 베이스만 배운 상태에서 가는 거라서 드럼 베이스 위주 그 중점적으로 갈 거고 기말고사는 이제 그래도 한 학기의 끝이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이 네 가지 악기들을 다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 네 가지 악기들의 연주 방법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다른 스타일을 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갈 거고요. 어, 점수는 중간 이게 100, 한 학기에 이제 여러분이 받는 점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중간고사 중간 프로젝트가 30%, 기말 프로젝트가 30%, 출석은 20%, 중간에 이제 나가는 과제물 같은 게 뭐 간단한 것들이 뭐 매주 있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20%가 될 겁니다. 출석은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2학점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네, 네 번을 결석을 하게 되면 학점을 못 받아요. F가 뜹니다. 네 번을 결석을 하게 되면. 지각 두 번이 결석 한 번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각을 8번 하게 되면 결석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각만 8번 해도 F가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석 3번에 지각 1번. F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일단 출석에서 그만큼 빠진 만큼 점수는 이제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총점을 내서 학기 말에 이제 여러분들의 학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랑 직접 강의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 요 정도 설명이 끝났을 때 그거를 하겠죠. 뭐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서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건 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할 텐데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를 물어보신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이버 강의라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 일방향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저기 아마 그런데 가면 제 연락처 있을 거예요. 어디냐? 학과 사무실에서 여쭤볼 수도 있고요. 주교님들께. 아니면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직접 연락을 주셔도 돼요. 네.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 1주차 수업은 이렇게 해서 네, 오리엔테이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차 때는 사실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마 2주차 때까지는 사이버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주차 수업도 사이버 강의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는 식으로 갈 텐데,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렇게 50분을 꽉 채워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를 25분 25분,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1교시 2교시가 50분 50분으로 해서 총 100분이잖아요.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해서 2시간짜리 수업을 사이버로 다 하는 건데, 2주차 때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다 하거나 뭐 한 1교시는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2교시를 뭐 25분 수업을 만들고 나머지를 뭐 질이나 토론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해지는 대로 아니면 2주차 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단톡방이라든가 오픈 채팅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네요. 그 강의할 때 쓰는 교재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 교재 때문에 이것저것 뭐 많이 좀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네, 일단 네,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어레인징 원 워크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 학교 옆에 어디지? 예술동인가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팔고 뭐 제본 팔고 이러는 뭐 그런 교재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되게 좋은 교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 어레인징 원 워크북이 이게 이제 그 미국 버클리 음대의 교재인데, 영어로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 나는 영어를 좀 한다, 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아니면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영어를 좀 하는 자신이 있다, 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영어 그 뭐라 그러죠? 원문을 로 된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가격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거 현금으로 하면은 요거 하나 사는데 5,000원인가 그래요. 싸죠. 네. 저는 뭐 저도 영어를 조금은 하지만, 네,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대화하고 뭐 할 정도는 하는데, 이제 학문적인 거고 해서 영어보다는 제대로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이 훨씬 편하니까 한글 번역본을 저는 샀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한글 번역본은 좀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그 영어, 아, 내가 비추, 아, 네, 제가 비추했다고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한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쭉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만 보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글 번역기 돌린 것처럼 영어를 가지고 그냥 한글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 지금 사진으로는 한글 번역본이 떠 있지만, 네, 영어 하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사서 봤으면 하고, 요게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교재, 수업에 쓰이는 교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편곡 이 버클리 교재를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저도 여기서 많이 이것저것 발췌를 해서 수업을 할 생각인데 뭐 전부 다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좀 음, 아무래도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런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서는 수업을 요것만 공부를 다 해서 내가 편곡법을 잘하겠다 뭐 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뭐 작업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거 정의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갈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참고 자료로는 요 버클리 교재 한번 볼만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요거 사진을 일단 찍었어요. 네, 평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사야 된다는 아닙니다. 근데 가격도 이제 뭐 얼마 안 하고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편곡법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참고 자료로서 이 책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는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이제 사서 공부하실 분들 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제가 이제 만약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뭐 받아 적으실 노트 뭐 펜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따로 네, 꼭 뭐 이걸 사야 된다, 뭐 이걸 갖고 와야 된다 하는 거는 뭐 그 클래스 시간 이제 몇 주차든 그때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번 학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어느 정도 마쳤는데요. 웬만한 설명이 다 들어갔죠. 혹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3주차 때부터는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인사하게 될 텐데, 네, 그때 또 제대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다음 주도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주차 오리엔테이션은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